예, 좋은 밤 좋은 뉴스 원보가 중계 시작합니다. 자, 이스타 항공 창업주의자 이스타 사태 실질적인 책임자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 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 단독 입후보해서 경선도 없이 추대되게 생겼다. 민주당 도대체 뭔 생각이냐라고 어제 전해드렸죠. 자, 이 의원 바로 오늘 오후 원보가 중계를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북 도당위원장 출마 접고 백의종군 하겠다.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철회키로 한 거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늦었습니다. 자, 첫 소식 가보죠. 자,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에 만난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드디어 만났습니다. 단 둘이 보기는 3년 5개월 만 경기도청 접견실에서였죠. 자, 일주일 전 당권주자 김부겸 전 의원이 이재명 지사 만나고 간 뒤에 또 다른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 과연 이 지사 만날 것이냐 말 것이냐, 마침 이 의원이 경기도의회 찾는다는데 이 지사 만날 것이냐 아니면 아쉬울 것도 없는데 그냥 못 본 척 지나갈 것이냐, 억측이 난무했죠. 그런데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것도 분위기 좋게. 워낙 행정을 또 잘해주시고요. 또 이 경험도 많으시고 행정 능력도 뛰어나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경기도가 이 지사님의 지도 아래 때로는 국정을 오히려 앞장서서 끌어주시고. 자, 이날 회동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경기 도정에 관한 설명 막 꺼내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이낙연 의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행동 이렇게 한 거죠. 경기도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이후 이 지사 설명 쭉 듣는 내내 이낙연 의원 저렇게 계속 메모지에다가 수첩에다가 저렇게 메모를 하더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따로 별도 비공개 면담까지 했다는데, 자,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긴장은 존재했습니다.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를 놓고 말이죠. 자, 이 지사 측은 이낙연 의원 측의 요청이다라고 했고요. 이 의원 측은 이 지사가 선약이 있다길래 그냥 갈게 했더니 도청으로 오겠다고 해서 이렇게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이 조금씩 다르더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겠죠.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예, 아직도 귓전에 울리는 것 같은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 울려 퍼졌던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제기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 향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 말. 소설을 쓰시네. 그렇습니다. 이 소설을 쓰시네.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전혀 엉뚱한 곳에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바로 회원 1,300여 명의 이 사단법인 한국 소설가 협회 추미애 장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자, 요는 이겁니다. 소설을 쓰시네, 즉 거짓말하고 있네, 시쳇말로 뻥치고 있네 하면서 이 소설을 모독했다, 소설 문학을 거짓말로 폄훼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상처를 줬다 하고 발끈한 거죠. 이들은 그날 법사위를 보고도 자괴감을 느꼈다라고까지 말했다더군요. 자, 소설 쓴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국립국어원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설이 허구이니만큼 그 상황에서 그런 표현이 쓰인 것 문제는 없다라는 답을 줬습니다. 실제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관용구로서도 거짓말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죠. 자, 하지만 소설가 협회가 발끈한 데는 그들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정치권에서 그러면 또 소설 쓰신 애가 쓰인 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2013년 5월 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봉화마을 찾아서 참배하면서 남겼던 저 방명록, 이걸 나중에 배우 명계남 씨가 SNS에 올려서 소설 쓰고 있네 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김한길 전 대표는 원래 유명한 소설가 출신인데 말이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